안녕하세요. 은피쌤입니다. 조이풀 아코디언 구곡 3강 놀람교향곡 조이풀 아코디언 10곡 1강 2강 강의를 해드렸는데 조이풀 아코디언 구곡 놀람교향곡 마무리를 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 마무리를 오늘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강의하고 실기 모습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연결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교향곡 하이든이라는 분이 지었다고 그랬죠. 하이든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하이든 뭐 복잡한 건 알아둘 필요 없고요. 보통 음악의 뭐 기본 상식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이분을 보통 뭐라고 읽느냐 하면 교향곡의 아버지라 그래요. 왜 교향곡의 아버지라 그러냐 하면 교향곡을 106곡이나 지었어요. 교향곡을 106곡이나 지었어요. 그 중에 한 곡이 놀람교향곡이에요. 놀람교향곡. 뭐 이렇게 간단한데 요것은 이제 놀람교향곡의 일부분만 발췌해 놓은 거예요. 교향곡은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을 하는 거죠. 그죠? 음악 중에서 제일 큰 단위죠. 오스트리아 태생이고 무엇의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교향곡의 아버지. 그만큼 교향곡을 많이 지었다는 거죠. 몇 곡을 지었다? 106곡을 지었다. 이런 건 이제 음악의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박자 감을 잡게 해드리려고 메트로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메트로놈.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유튜브 강의를 보시거나 어떤 선생님에게 배울 때 음악 선생은 첫 번째 조건이 계명을 잘 읽어야 됩니다. 계명을. 이동도법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계명을 선취박이 도파솔라솔파솔라 저도 못 읽겠어요. 고정도법은 뭐 시키 발음 내리고 레미도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도 발음 올리고 레도라솔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도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명을 못 읽어요. 어떻게 강의를 해요? 딴딴따따따다다다단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아버지를 보고 딴, 엄마 보고 따, 동생 보고 따따 이렇게 읽을 수 없잖아.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고 과일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나무에도 이름이 있고 이 음에도 이 음을 통해서 우리가 파미렐레 하면 우리 금반에 파를 누르고 미를 누르고 레를 누르고 레를 누르고 레미파솔 이렇게 눌러야 되지. 딴딴따따따다다다단딴딴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밤새도록 해도 안 돼. 왜? 금반에는 따따라는 게 없어요. 요런 걸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한자를 적어놨는데 한자를 읽을 줄 모르고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선생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선생이 영어를 못 읽는다. 국어 선생이 국어를 못 읽는다. 중국어 선생이 중국어를 못 읽는다. 그럼 선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계명도 못 읽으면서 선생을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음악 선생. 솔도레미레도레가 도파솔라솔파솔라 아우 라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동도법으로 하면 계명을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숙달시킬 수가 있어요. 빠르게 숙달. 반음 올리고 내리고는 계명 읽다가 시 반음 내리고 시 반음 내리고 라 반음 내리고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말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음악의 그 바하 선생님이 평균율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 평균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황에 따라 도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갈 때도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 친구들 동창생들 만나서 친구 만나서 애인 만나서 놀러 갈 때 어디서 만나자 항상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발점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음악도 상황에 따라서 출발점이 뭐예요? 어떤 음이잖아요. 어떤 음, 출발점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뭐에 의해서? 조표에 의해서. 조표가 뭐예요? 샵이 조표가 될 수도 있고 플랫이 조표가 될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이 조표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표가 아니라 임시 공사 중 제가 설명드렸죠. 임시로 사용될 때도 있다. 아시겠죠? 조표에 의해서 출발점이 달라진다. 우리는 뭐로 이야기하느냐? 약속에 의해서 출발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시골에 살 때는 같은 동네 사니까 알았어 정자나무 밑에 아니 다리 밑에 뭐 개울가에서 지금 외나무 다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여자친구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나는 부산으로 대학을 가면 어디서 만날까? 그 외나무 다리가 대전에 외나무 다리가 있는지 알게 뭐야? 그러면 대전에서 만나 어디서 대전역에서 알았어 너는 서울에서 출발해 나는 부산에서 출발할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출발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음악도 상황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도자리가 달라진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도가 바뀐다. 그것이 이동도법이다. 평균율이라는 게 이동도법이다. 오도권이라는 게 이동도법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메트로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드리고 박자를 정확한 박자에 의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짠. 자, 조이풀 아코디언 즐겁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80을 놓고 하겠습니다. 80. 아주 정확해. 사람은 상황과 느낌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이 기계는 감정이 없잖아요. 이 배터리만 있으면 항상 똑같아요. 배터리만 있으면 옛날에는 그 아날로그 이 테이프를 제가 어릴 때는 테이프 감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메트로놈이었는데 요즘은 전부 전자식 건전지만 들어가면 항상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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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에서는 요 정도 빠르기다. 그러니까 연주하면서 이게 80이냐 9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박자가 빠르기가 정해지면 처음 시작했던 그 속도로 끝까지 연주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명 읽기 하죠. 자, 4분음표는 쿵짜 8분음표 두 개는 쿵짜 4분음표 16분음표 4개는 처음은 쿵 세 번째는 짝이죠. 처음은 쿵 세 번째는 짝 그죠? 쿵짝 8분음표도 박자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쿵짝 처음에 쿵 세 번째 짝 맞죠? 이런 것을 감각적으로 시창 눈으로 보는 것을 시창이라고 그러죠. 시창이 보는 것은 음의 높낮이도 보는 거예요. 음의 높낮이 보통 음정이라고 그러죠. 음정 여기에서 계명을 읽을 때는 음정이라 하지 않고 음계라 그러죠.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의 높낮이 음계를 보게 되고 또 뭘 보게 됩니까? 대표적인 큰 두 개 박자
시창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붙임줄, 그 다음에 이음줄. 이거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그리고 오늘은 요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도돌이표. 악상기호. 그리고 요것도 수준이 좀 더 올라가면 뭘 보게 됩니까? 화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보는 역할이 음계 봐야지, 박자 길이 4분음 편지, 8분음 편지, 16분음 편지 봐야지, 그 다음에 붙임줄이 있나 없나 봐야지, 이음줄이 있나 없나 봐야지, 그 다음에 악상기호 봐야지, 화음 봐야지, 코드 이름 봐야지. 그 시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시창, 눈으로 노래를 한다. 시창으로 먼저 박자 훈련부터 하셔야 되겠죠. 요 저거 시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가락은 눈이 보고 눈이 시창, 눈이 본 음계, 높낮이를 손가락 번호대로 눌러만 주면 돼요. 또 눈이 또 손가락 번호까지 봐야 되네. 그죠? 음계, 음의 높낮이를 보고, 박자를 보고, 붙임줄, 이음줄을 보고, 악상기호도 보고, 그 다음에 화음을 보게 되고. 눈이 하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계명 읽는 것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갑니다. 똑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박자 세워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규칙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미미 솔솔 도도미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짜 맞죠? 쿵짝 요 쿵짝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쿵짝 하나 둘 파미 렐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 미미 솔솔 도도미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짜. 여기서 도도미짝 그 다음에 도도도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쿵짝 레미파솔 쿵짝 레미파솔 쿵짝 레미파솔 라솔 파미 렐레 레짝 미미 솔솔 도도 미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파미 레미파솔 쿵짝 레미파솔. 요게 이제 입이 돌아가면 뭐가 돌아간다? 손이 들어간다. 쿵짝 파미 레미파솔 쿵짝 레미파솔 라솔 파미 렐레짝 미미 솔솔 도도 미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알았죠? 여기도 짝을 넣어. 왜? 4분음표 짝이잖아요. 쿵짝이잖아. 쿵짝. 이게 완전 숙달될 때까지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강의는 산책하시면서 둘레길 걸으면서 운전하시면서 즐겁게 쿵짝 파미 렐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미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파미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파미 렐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미 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미 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알았죠?
이렇게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연주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박자도 계산도 없이 그냥 아는 풍을로, 아이고 요 빵꾸가 났네. 아는 풍을로 연주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자꾸 뭘 악보를 갖다 주면 선생님이 모르는 곡인데요, 연주 좀 해주세요, 녹음 좀 하게요. 그거요, 아는 노래를 연주하는 것은 아는 감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박자가 정확하지 않아요. 항상 이 메트로놈을 초급자들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메트로놈 소리까지 신경 써야 돼. 그럼 초보자는 메트로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애기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연필을 누가 깎아줘요? 엄마나 아빠나 형이나 누나가 깎아줘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는 애가 그 도르코 칼 가지고 연필 깎다가 연필만 깎는 게 아니라 손가락까지 깎거든요. 손가락을 깎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애가 한 2학년 3학년쯤 되어서 이제 본인이 연필을 깎는 거예요. 그래도 연필 깎다가 손을 다치거든요. 그래서 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칼을 주듯이 메트로놈, 초보자들은 이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주를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쌓아가다가 이제 박자,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을 때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메트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연주하는 게 적응이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메트로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에 어플 메트로놈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핸드폰의 상태에 따라서 빠르기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트로놈은 아날로그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자, 다시 한 번 더. 이 계명읽기가 음악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음악은 무엇으로 맛을 내느냐? 박자를 가지고 맛을 내고, 그리고 빠르기와 느리기를 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자, 쿵짝 파미 렐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 미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자, 됐죠? 자, 80에 썼어요. 이제 100으로 올릴 90 할까? 90은 없어요. 92. 좀 더 빨라졌죠? 쿵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 미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 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 미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 짝. 알았죠? 이렇게 훈련하시고, 또 이제 얼마 할까? 92 했으니까 100. 더 빨라졌어요. 쿵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 미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 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 미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 짝. 박자가 처음하고 똑같죠? 자, 110은 없어요. 112. 하나 둘 쿵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 미짝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 짝 파미 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 렐레레 짝 미미 솔솔 도도 미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 짝. 자, 됐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냐? 120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트로트 좋아하는 노래들은 대부분 110이나 120 사이에요. 120. 이거 이제 난리 났다.
쿵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파미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렐레레 짝미미솔 도미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파미렐레레미 파솔라솔 파미렐레 짝미미솔솔 도미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자, 아이고 좀 쉬어라. 아이고 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쿵짝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계명 읽는 것도 박자에 맞추어서 읽는 훈련을 쌓아야만 손이 돌아가는 거예요. 손이. 입이 안 되는데 왜 연주가 안 되는지, 왜 안 되냐? 계명이 안 되니까 입이 계명으로 박자를 못 맞추는 거야. 입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박자를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야. 내가 박자 맞출 줄 알면 입도 돼요. 입도. 입이 되면 손도 되고 손이 되면 입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가 숙달되는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빠르게 하잖아요. 헝거리, 배고파, joyful,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은 joyful, 아는 사람들은 good, okay 이렇게 이야기하지. good, okay 충청도식으로 발음 안 한다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말을 하잖아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렇게 메트로놈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 80 빠르다, 그럼 70 빠르다, 60은 한숨 자면서 계명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80 했으니까 80 입으로 계명 읽는 게 훈련되면 90이 훈련되면 100이 되면 110, 110이 되면 120, 120이 되면 130 한번 해볼까? 130은 넣고 132 들어보실래요? 정신없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파미렐레레 미솔라솔 파미렐레레 미솔솔 도도미 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파미렐레레 미솔라솔 파미렐레레 짝미미솔솔 도도미 짝렐 도시라시 도도도짝. 아이고 숨 쉴 틈을 안 주네. 숨 쉴 틈을 안 줘. 그런데 연주할 때는 숨은 쉬어도 상관없으니까 계명 읽을 때 이렇게 긴장하면서 훈련을 쌓아야만 여러분들이 인류 연주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쳐다보고 그 병아리 물 먹듯이 요거 보고 또 손가락 보고 금방 보고 요거 보고 금방 보고 요거 보고 금방 보고 어느 세월에 계명을 못 읽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코디언을 떡 눕혀놓고 침대에 눕혀놓은 것처럼 떡 눕혀가지고 금방 봐가면서 악보 요거만 보고 금방 보고 요것만큼 보고 금방 보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는 간단해요. 아이고 시창 보는 게 음계 봐야지, 박자 봐야지, 붙임줄, 이음줄, 악상교 봐야지, 화음 봐야지, 코드 이름 봐야지. 그런데 계명을 읽으면 코드는 보지 않아도 그냥 연결이 돼요. 훈련되면. 아셨죠? 음악은 처음 두 마디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 자, 저 두 마디 요 두 마디에 이 놀람교향곡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박자가 다 들어있어요. 한 박자 반박자 16분음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마디를 연습하고 난 뒤에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두 마디가 안 되면 전체는 될 수가 없어요. 두 마디가 되면 몇 번 연주하다 보면 다 연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두 마디씩 연습을 해라. 벨로즈를 열고 닫는 것은 두 마디 열고 두 마디 닫고 한 마디 열고 한 마디 닫고, 벨로즈는 자기의 능력껏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연주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벨로즈까지 두 마디 열고 두 마디 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벨로즈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본인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두 마디 열고 두 마디 닫고 초보자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선생이거든요. 선생이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선생이
꼰대 같은 선생들 만나면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생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다가 답답하고 힘들고 깝깝하고 열나고 쏙 터지고 하면 안 한다니까. 때려치운다니까. 맞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박자 훈련을 먼저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하지 말고. 계명은 또렷하게. 나이가 드시면 계명 읽는 자체도 힘들어지네요. 계명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읽다가 보면 몸에서 열이 나요.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잊혀져가는 뭐가 떠오른다? 계명이, 추억이 막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 치매는 그 손가락 움직인다고, 아코디언 친다고, 손가락 움직인다고 치매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음악을 하던 그때와 그 상황이 떠오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치매가 뭐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동료나 7080, 특히 사랑 이야기. 왜? 사랑은요, 나이 상관없잖아요. 꼭 손잡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쟤가 좋아, 난 쟤가 좋아, 난 쟤 싫어, 쟤 싫어, 왜 싫어? 몰라. 난 어릴 때는 왜 싫은지 몰라요. 그냥 싫대요. 왜 좋아? 그냥 좋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쟤는 예쁘잖아, 쟤는 뭐 어떻잖아, 뭐 쟤는 어떻잖아, 이래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셨죠? 하이드는 교향곡의 아버지다. 그 교향곡의 아버지가 지은 수많은 교향곡 중에 나도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놀란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다. 이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아셨죠? 이 강의 다음에 바로 실기 강의를 연결해서 문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첫째 뭐다? 계명 읽기, 둘째 뭐다? 쿵짝쿵짝짝 박자 메트로놈 소리를, 귀를 쫑긋 어디다가 이 메트로놈 소리에 꽁딱 떡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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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귀 청각을 딱 맞추어서 들으면서 계명 읽는 훈련을 둘레길 걸으시면서 산책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파미 렐렐레 미파솔라솔 파미 쿵짝짝 미미솔솔 도도 미렐레 도시라시 도도도짝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조금 바로 이제 연주해서 붙여 올릴 테니까 꼭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한 본때를 보여야지, 그죠? 맨날 합주한다고 그러는데 연주를 못하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폼만 잡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 모자, 빨간 모자 쓰고, 조끼 입고, 아코디언 들고 나가서 연주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 흉내만 내라고 하는 선생님들,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못하는 건 못한다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 우리 아코디언 랜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찍는다고 내 실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없는 거 다 알아. 내가 실력이 있는 것도 다 알아. 빨리 열심히 하셔서 좋은 연주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이제 메트로놈으로 이제 악기 소리 없이 계명 읽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악보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좋은 훈련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꼭 조금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서 함께 계속 음악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은비쌤입니다. 자, 실기시간 바로 연결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실기시간.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딱딱 끊어주는 거예요. 자, 요게 놀람 교향곡이잖아요. 하이든 씨 교향곡을 몇 곡 썼다? 106곡. 오스트리아 사람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다. 자, 다시 여기에서 메트로놈 소리를 켜면 왼손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자, 이제 메트로놈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베이스 소리가 메트로놈처럼 들려야 돼요. 사상으로 연주하세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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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왼손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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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발을 쿵짝쿵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왼손이 박자를 맞추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발은 왜 하는데? 발하고 손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왼손으로 박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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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손으로 박자를 막 다른데 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폼 낸다고 폼 지긴다고 막 손목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이게 멋부리는 게 아니거든. 연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소리에 박자를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왜 그거 있잖아. 엄마가 밥을 해주면 딱 한 숟갈 딱 먹어보고 느낌이 딱 오잖아. 엄마 와 엄마는 최고야. 엄마 깜짝 놀랐네. 야가 와 이러노. 엄마 지긴다 지겨. 이거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맛있으면 절로 나오는 거야. 응? 절로 나오는 거야. 제가 진짜 가난했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초등학교 수학여행 못 갔어요. 중학교도 수학여행 못 갔어요. 고등학교도 수학여행 못 갔어요.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카리스마 있고 완전 왜 저 깍두기 아시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선생님이 저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만 수학여행을 못 간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못 가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수학여행 갈 때 저희 반은 100% 다 가게 만들려고 이 선생님이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겠지만 그런데 못 가는 못 보내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못 가는 데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왜? 뭐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막상 부모가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까 생각해 보니까 참 아버지에게 참 미안하고 엄마에게 참 미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뭐 철이 없었어도 아버지가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걸로 해라 예 하고 갔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왜? 우리 반은 100% 다 가야 되는데 제가 못 간다고 하니까 나름
혼났죠. 그런데 그걸 집에 가서 내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아들이 볼 때는 또 아버지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수학여행도 안 가도 불만이 없었어요. 저는 뭐 어렵게 산다, 잘 산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왜? 음악만 하면 좋으니까. 수학여행 안 가고 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좋았어요. 저는 좋았고 지금도 불만 없고 지금은 음악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평생 행복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이 악기처럼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악기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이 악기는요,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3시 돼서 안아서 이렇게 잡아서 같이 놀자 이러면 소리를 내줘요. 그런데 새벽 3시 돼서 아들 보고 아들아 일어나라 산책 가자 그러면 아들이 일어나요? 부인 보고 일어나봐요 나가서 우리 저 밤바다 보러 나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 미쳤나? 그런데 이 악기는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놔둬도 외롭다 소리 안 하지. 내가 안아주면 좋아서 소리를 내주지.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 때도 부족해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이 악기가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그리고 모든 기억을 살려주는 치매 예방의 악기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악기가 되고, 낙엽을 생각하고 바다를 생각하고, 이 악기만큼 좋은 거 없어요. 판검사 하다가도 정년퇴직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도 의미 없어요.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음악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자, 발 쿵짝, 발로 이렇게 쿵쿵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왼손으로 박자를 맞추고 있잖아 지금. 여기에 신경 써야 돼. 쿵짝에.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박자, 왼손이 처음에 들어갈 때 박자를 하면 요 빠르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왼손 박자를 하는데 오른발까지 쿵쿵 이러면 두 가지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발은 쿵쿵 하지 마시고 요 손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 연주하면서 멋부리지 마세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다고 소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악기 연주자는 폼보다는 이 연주의 어떤 느낌에 빠져들어야 돼요.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그 퍼포먼스가, 그 연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소리의 느낌에 따라 나오는 거지. 연기를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연주자에게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이런 연기는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인데 맡기고, 나는 소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음에 요 노래 해줄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참, 이 노래 저도 좋아했죠. 소리 바뀌었네. 지가 혼자 알아서.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로렐라이. 중학교 때 많이 불렀죠. 중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 이 학생들이 막 생각나네. 에? 제가 이렇게 피아노 치면 막 이래 손잡고 어떻게 이 학생들은 노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 폼은 이게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쿵짝짝 쿵짝짝 쿵짝 박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폼 하지 말고 다섯 손가락이 가지런하게 하는 거 요게 항상 신경을 쓰세요. 요게 아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놀라운 교양곡 요것을 가지고 박자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의 정말 도움이 될 빠르게 쿵짝쿵짝 이렇게 박자 쿵짝쿵짝쿵짝쿵짝 여기에 귀가 쫑긋해서 귀가 어디에 가 있느냐 왼손 쿵짝쿵짝쿵짝쿵짝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4-3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4-3, 2-3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박자가 중요한 거예요. 박자 맞추는 게 박자가 생명이라 그러잖아. 왜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래. 예쁜 사람이 연주하면 뭐 소리가 예뻐지나? 저처럼 못생긴 사람이 연주하면 소리가 못생겨지나? 그거 아니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소리에 민감하고 그리고 박자에 민감하고 그리고 화음에 민감하고 화음은 계명 읽지 않으면 화음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잘 못 누르는데 2개씩 3개씩 어떻게 눌러? 계명을 읽어야 돼. 고정도법 말고 이동도법으로. 아시죠? 항상 선생님이 그래도 나름 그래 강의 괜찮게 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교수를 만나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한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럼 그 전에 뭐 했냐? 피아노 학원에 다녔냐? 산골짜기에 무슨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다행히 제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 가면 피아노 풍금이 있어서 다행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피아노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 산골 첩첩 산골짜기에. 근데 교회 가면 풍금이 있었고 이제 좀 지나니까 피아노가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책 갖다 놓고 무조건 연습했죠.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박자를 알잖아요. 박자를. 왜? 선생님이 피아노 풍금은 내가 더 잘 치죠. 선생님이 뭘 하느냐.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박자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더라고. 그게 저에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음악을 하게 됐느냐. 계명 읽기를 정말 책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계명 읽기를 열심히 했어요. 왜? 계명이 음정을 나타내잖아요. 여기에 도, 레, 도, 미 이렇게 음정이 정확하잖아요. 눌러서 소리 내는 게 아니야. 도레 파이 도도 미미 솔솔미 파파렐레 시시솔 똑같잖아 음이. 도도 미미 솔솔미 피 도도 피피솔 똑같잖아 봐. 음정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청음에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악보를 딱 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명을 정확하게 읽으면 처음 보는 곡도 바로 연주가 된다고. 그래서 계명 읽기는 음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차근차근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로렐라이, 조이풀 아코디언, 로렐라이 할까, 여름내과 할까? 그 여름내과 노래가 뭐였지? 좌우지간 로렐라이를 하던 여름내과를 하던 뭐 이것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교회 노래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노래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동심의 세계로 모시고 여행을 제가 다니려고 그래요. 어떻게 음악을 하면서 음악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포기해야 되니까 안 되더라도 계속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연주가 잘 될 거예요. 제가 아코디언 한 7년 하셨다 그러던데 자기는 박자를 잘 맞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건 박자 맞추는 게 아니다 알려주니까 깨닫더라고요. 내가 맞추는 박자와 선생님이 듣는 박자는 다른 거예요. 내가 콩쿨대에 나가면 내가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점수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점수를 매겨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내가 맞다고 하는 박자와 심사위원들이 맞다고 하는 박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는 박자의 정확성, 그리고 내가 박자가 잘 맞다고 생각할 때 뭘 켠다? 메트로놈을 켠다. 아시겠죠? 초보자는 메트로놈 켜면 연주를 아예 못할 수가 있으니까 메트로놈,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대 칼을 주듯이 메트로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을 빨리 만나는 겁니다. 왜? 혼자서 음악은 독학이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선생님 만나서 멋진 연주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가 조이풀 아코디언에서 배우는 곡들은 그냥 줄줄줄줄줄줄 줄줄줄줄줄줄줄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세요. 쿵짝쿵짝이 이 박자 맞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도 이거는 박자 훈련이에요. 훈련을 연주로 하면 안 돼요. 연주는 독주일 때 약간 느슨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습은 애누리가 없어요. 정확해야 돼요. 뭐처럼? 메트로놈처럼. 아시겠죠? 첫째는 개명읽기, 둘째는 박자, 쿵짝, 쿵짝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화음이에요. 화음은 항상 제일 마지막이에요. 멜로디도 연주를 못하는데 화음을 어떻게 넣습니까? 화음을 넣어야 오브리카토를 넣을 수가 있고, 오브리카토를 넣어야 아르페지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불금 저녁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제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나 혼자서 짝사랑하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은비쌤이었습니다.